이렇게 완성되는 포즈 플레임 소드. 그리고 뽑아둔 플레임 소드를 적에게 향하는 포즈, 이렇게도 한번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용작원법 비슷하게 또 구도를 잡아보면은 이렇게 살짝 더 손목을 꺾어서 좀 더 칼날이 잘 보이게끔 살짝 각도를 틀어주면은 더 좋죠. 요런 느낌으로. 오늘 리뷰는 바로 더 합체 파이버드! 파이버드 한국명 선가드 더 합체 드디어 발매를 했습니다. 와우. 2025년 2월 달에 발매를 했고요. 가격은 엔가로 24,500엔, 국내 판매가 기준 249,500원입니다. 한국에도 일본이랑 동시 출시가 됐고요.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박스는 이게 세븐 체인저 때랑 비슷하게 이렇게 좌우가 컴팩트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예약 특전으로는 이렇게 우리 불세형 카토리 유타로의 일러스트 아크릴 스탠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베이스도 이렇게 파이버드 엠블럼으로 되어 있네요. 이따가 서 있는 모습 한번 보도록 하고요. 박스도 딱 봤을 때 좌측편에 그레이트가 보이네요. 라는 거는 나중에 이렇게 옆으로 해서 그랑버드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고요. 박스 옆모습은 이제 파이버드의 모습, 뒤쪽으로 무장 합체. 좋다. 제가 또 어릴 적에는 이 선가드 안에서 선가드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파이버드의 이 파이어제트에서 파이버드로 변형하는 과정, 그 모습 자체가 되게 좋았어가지고 희한하게 전 뭐 그레이트나 이런 거보다도 그냥 선가드가 되게 좋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리뷰 베스트 합의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박스도 오픈해보도록 합시다. 오픈! 자, 짠! 이번에도 이제 안쪽에 큰 블리스터가 있는 형태로 해서 쏙 빼주면 밑에는 매뉴얼도 들어가 있습니다. 구성 자체는 파이버드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심플한 편이에요. 이게 관련 무장이나 옵션 같은 게 좀 들어있고 손도 밑에 들어있고요. 그럼 바로 다 오픈하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구성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한국 특전인 카토리 유타로, 불세형의 아크릴 스탠드입니다. 애니메이션 키비주얼에 있었던 그 불세형의 모습, 그 일러스트를 아크릴 스탠드로 만든 그런 특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게 특징적이고요. 베이스로 쓰고 있는 거는 그 파이버드 엠블럼, 그 가슴의 그 문양, 그거를 또 베이스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더 합체에서 또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 중 하나인데, 짠! 파츠 홀더 앤드 교체용 손입니다. 딱 패키지에 있는 그대로 꺼내왔어요. 그러니까 평소라면은 이 교체용 손들도 다 따로 빼가지고 블리스터 안에 포장되어 있었을 텐데, 파이버드부터는 그런 거 없이 이 파츠 홀더에 손이 직접적으로 끼워져 있는 상태에서 포장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 중 하나예요. 그리고 요 나머지 부분에도 뭔가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죠. 파츠 보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는 교체용 손으로는 주먹손 한 세트, 무장손 한 세트, 편손이 한 세트, 그리고 오른손만 들어가는 이 검지손가락만 펼친 드라이어스! 이놈 뜻대로 두진 않겠다 할 때 그 포즈, 그걸 위한 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플레임 소드! 색깔 아주 좋습니다. 손잡이 끝부분에는 빨간색으로 도색 처리가 되어 있고요. 손잡이 부분 건너가면은 가동 부위는 하얀색 부분이 도색 처리되어 있고, 그 위쪽으로 이제 불새 무늬가 또 멋들어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금색도 가만 보면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주변 가드 부분에 금색도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고, 이 위쪽에 초록색 부분도 도색 처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중간 부분이 가동 부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손잡이 자체를 이렇게 이중 관절을 통해서 완전히 접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접고 반대쪽에 이렇게 가드 부분 접어주면 이제 수납용 형태가 완성이 되죠. 그리고 손잡이 자체에는 한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제 가동손으로도 이 무장을 쥘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임 소드용 검신 메탈릭 골드로 전체가 아주 이쁘게 도색되어 있는 칼날입니다. 아주 좋고요. 이 뒷부분을 이렇게 플레임 소드 장착을 해주면 플레임 소드의 완성! 아주 멋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만 해도 길이가 좀 되어 보이는데, 자로 한번 재보면 길이는 23cm가량 나옵니다. 22.7 정도? 그리고 이 플레임 소드의 칼날, 이 검신 같은 경우는 아까 파츠 홀더로 가서요,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살짝
올려둘 수가 있습니다. 따로 바닥에 놓지 않아도 깔끔하게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죠. 다음은 카토리 유타로 불세형 피규어입니다. 사실상 가슴에 들어가기 위한 합체용 피규어죠. 그 옛날 DX 때부터 쭉 있어 왔던 그런 거기도 한데 작지만 불세형의 그 디테일은 다 들어가 있어요. 가슴에 디테일, 무릎 디테일, 뭐 종아리 디테일, 어깨 부분이나 손가락도 표현이 조금 되어 있어요. 얼굴도 깔끔하게 조형이 들어가 있으면 되게 작은 부분인데요. 이것도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등 부분을 보면 이제 가슴 부분에 디테일이 나타나죠. 당연히 합체 시에는 이렇게 허리가 이중관절을 통해서 안쪽으로 접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슴에 끼워줄 수 있는데 혹시 나는 빼놓고 싶다. 그때는 이렇게 허리를 다시 펴고 허리를 살짝 이렇게 굽혀놓은 상태에서 아까 봤던 파츠 홀더. 파츠 홀더에 이제 남은 부분을 쓸 차례입니다. 이 다리 사이에 조인트가 맞게끔 해서 이렇게 수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파츠 홀더가 완성된 상태거든요. 물론 이 카토리 유타로 피규어를 빼고 이따가 파이어제트의 시트 부분만 떼와서 여기다 낄 수도 있고 그래요.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무장합체 파이버디의 머리입니다. 안쪽에는 파이버디의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앞으로 열어주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뒤통수를 고정하는 조인트도 있죠. 이런 식으로 따로 머리를 교체하는 게 아닌 완전 합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눈이라든가 이런데 검은색 부분들은 도색 처리, 메탈릭 그린, 메탈릭 골드 이쁘게 다 도색 처리되어 있습니다. 색깔 이쁘네요. 좋아요. 그리고 눈매라든가 이런데 굉장히 날카롭게 아주 멋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플레임 브레스터! 플레임 캐논이라든가 이런 게 장착되어 있는 보조 메카기도 하죠. 이제 무장합체할 때 가슴 부분을 싹 덮어줄 그런 메카기도 하고 아직은 완성되기 전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무장합체 파이버디의 머리를 장착을 해야 하는데 이 뒤쪽에 펼쳐져 있는 조인트 부분에 이 목덜미 부분 있죠? 여기를 끼워주면은 장착이 되는 형태입니다. 근데 앞쪽 공간이 좀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머리를 앞쪽으로 이렇게 숙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시 빼고 이렇게 플레임 캐논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조인트만 앞으로 이렇게 세워준 뒤에 머리를 가져와서 장착을 해줍니다. 대신에 여기서 포인트라고 하면은 이 앞에 있는 뿔 있죠? 이 뿔의 윗부분을 이렇게 아래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인트를 나머지 부분 쫙 세워주면 90도까지 세워주면은 뿔은 안쪽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살포시 이렇게 머리가 장착된 상태가 돼요. 이 상태에서 플레임 캐논 다시 앞으로 완성됐습니다. 플레임 브레스터! 역시나 이 본체가 크다 보니까 플레임 브레스터도 볼륨감이 꽤 됩니다. 앞뒤 사이즈만 좀 재봐도 14.5cm 되네요. 그러네요. 확실히 볼륨감이 좀 되는 그런 형태고요. 기수 부분에는 이제 메탈릭 블루를 통해서 이렇게 캐노피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검은색 파츠들로 해서 스커트가 다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죠. 그리고 날렵해 보이는 요 옆모습 샤프한 형태죠. 그리고 뒤쪽으로는 무장합체 했을 때 가슴이 되는 부분이죠. 이제 불새 무늬가 다 이제 도색이 역시나 여기도 투톤으로 되어 있고 불꽃이 감싸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부분들 디테일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그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흉부에 금색깔들 다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쁘네요. 거기다가 특유의 곡선이라든가 이런 라인들 아주 이쁘게 되어 있고 끝부분에는 빨간색 파츠의 이제 파츠 분할 부분이기도 하고 참고로 이 플레임 캐논은 이 옆으로 바깥쪽으로 좀 꺾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따가 또 어차피 액션 취할 때 또 봐야 하지만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캐논 부분 연장 기믹도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통해서 더 길어지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바닥면은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더니 은근히 이런 스커트 내부라든가 그리고 이 날개 흉부 외장 내부죠. 이런 데도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꽤나 깔끔하고 디테일한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다음은 파이버드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 상태에서 완성된 상태가 아니니까 좀 만져줄 필요가 있는데 매뉴얼 첫 장에 어떻게 조작을 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1번에 뭔가 설명이 부족해서 이렇게 추가 매뉴얼이 있습니다. 발목도 좀 슬라이드 시켜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무릎을 좌우 다 펴준 뒤에 발로 가서 발꿈치 쪽을 잡고 앞으로 슬라이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좌우 다 앞으로 펴주고 가슴에 카토리 유타로 탑승! 짠짠! 싹 하고 들어가주면 됩니다. 촥! 아우 좋구요. 그리고 손도 2단계에서 교체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변형손을 써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외형 팔 볼 때 바꿔보도록 하죠. 참고로 바닥에 세울 때 이렇게 11자 다리 이 상태 그대로 세워놔도 상관이 없는데요. 이 상태는 상관없는데 혹시나 이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한 클릭씩 벌려주게 되면 좌우로 벌리게 되면 살짝 몸 전체가 앞으로 기울게 돼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봤을 때 살짝 앞으로 살짝 기울었네? 같은 느낌이 되잖아요. 다리도 벌리고 허벅지도 회전시켰기 때문인데 그럼 고관절을 한 클릭만 뒤로 밀면 좀 더 좋아집니다. 대신에 이러면 또 뒤로 넘어갈 것 같잖아요. 그럴 때는 허벅지 회전을 한 클릭씩만 더 해주면은 조금 더 옆에서 봤을 때 밸런스가 맞아 보이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이버드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가슴에 합체도 했고 무릎이나 발도 다 조작을 해주었고요. 일단 세우는 것도 방금 알려드렸듯이 이렇게 고관절을 조금씩 조작을 해주면은 이렇게 멋들어지게 세우는 것도 가능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역시 더 합체, 이 밸런스 잡힌 모습이 아주 멋들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나 마음에 드는 거 역시 뒷모습. 이 파이버드의 매력 중 하나가 전 뒷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접혀져 있는 날개 부분 쫙 이렇게 뒤쪽으로 사선으로 쫙 내려오는 이 부분, 이 기다란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포인트 중 하나인데 더 합체 역시 그 매력 아주 잘 살아있는 게 아주 보기가 좋네요. 좋다. 또 중요한 게 있죠. 사이즈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파이버드는 어깨가 우뚝 솟아있기 때문에 더 커 보인단 말이죠. 일단은 정수리까지가 24.5 정도 나오네요. 한 20, 그러네요, 거의. 그리고 어깨까지가 지금 27 조금 넘네요, 역시. 그래서 상당한 사이즈를 자랑을 한다. 과거 우리가 가지고 놀았던 그 DX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던가? 그럴 거예요, 아마.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야, 눈매 보이나요, 눈매? 눈매 겁나 멋진 눈매. 참 잘생겼다. 그거랑 턱선. 턱 라인도 이쁘고요. 볼의 라인도 각진 모습이 아주 좋고요. 눈 부분은 역시나 메탈릭 그린 부분, 그리고 이마 부분도 검은색이랑 같이 다 도색되어 있는 파츠로 사용이 되고요. 볼 양옆에 있는 요 덕트 디테일이라든가 그리고 이 머리 옆에 있는 날개 디테일도 당연히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뒤통수에도 보면은 역시나 이 디테일들 아주 멋지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사각형 구멍 같은 경우는 이제 합체했을 때 사용을 할 구멍이기도 하죠. 그리고 몸통 부분, 제가 더 합체를 보면서 가장 신기했던 부분인데 보이나요? 이 잘록한 허리가? 이거는 몇 번을 봐도 신기합니다. 아니, 허리가 어떻게 잘록할 수 있지? 얘 완전 덩어리였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아주 멋들어진 허리 라인 아주 좋았고요. 흉부에 날개처럼 생긴 이 가슴 장식 부분도 금색깔 그리고 기본 디테일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금색이 되게 이쁘게 잘 뽑힌 것 같아요, 이번에. 금색은 다 도색된 파츠를 사용을 하거든요. 적당히 진한 모습이 색깔 아주 보기 좋고요. 가슴 정중앙엔 이 불세형 탑승하고 있는 형태죠. 주변 디테일과 불세형 자체 디테일도 잘 되어 있습니다. 코어 같은 그런 디테일 말이죠. 그리고 몸통 옆모습을 보면은 아무래도 좀 복잡한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잘록한 허리를 만들기 위한 이런 장치들이 이것저것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변형할 때도 막 이것저것 움직여줘야 하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어깨 위쪽 역시 접혀져 있는 날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백팩에 해당하는 이 파이어제트의 기수와 앞쪽 날개입니다. 이쪽도 두툼한 형태의 기수가 아주 보기 좋고요. 이 위쪽으로 가서 아까 플레임 소드 있죠? 가드를 접고 손잡이를 접고 손잡이 끝이 뒤로 가게끔 해서 이렇게 수납을 해줍니다. 아니, 꺼내는 게 없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위에 있는 날개 위로 슬라이드 짜잔 이렇게 뽑아줄 수가 있어요. 좋지 않습니까? 이런 기믹 아주 좋아요. 그리고 어깨 부분이야 뭐 당연히 좀 심플한 형태죠. 패널 라인 복잡하지 않고 심플하게 애니메이션 느낌. 그러면서도 팔 하박 쪽도 관절 근처에 이 하얀색 부분은 여기는 부분 도색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각진 모습 그리고 손목의 흰색 라인도 깔끔한 모습입니다. 뒤에는 다이나버스터가 이렇게 접이식으로 수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쯤에서 손 교체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변형손을 그대로 써도 밸런스가 크게 나쁘진 않다라는 느낌이긴 한데
교체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지손가락 펴고 나머지 손 펴고 바깥쪽으로 손을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빼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 이렇게 슬라이드 옆으로 빼는 겁니다. 그리고 주먹손을 껴줄 건데 혹시 너무 안 들어가 너무 타이트해 하시는 분들은 이 주먹 쪽에 이 조인트가 끼워질 부분에다가 헤어드라이기 같은 걸로 좀 열을 가하고 끼워주면은 좀 더 편하게 끼울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해봐서 좀 교체가 편하긴 합니다. 이렇게 왼손은 교체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사이즈라든가 전체적인 두툼한 이 프로포션을 생각하면은 좀 더 큰 손이 더 잘 어울리긴 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양손 다 교체를 해줬고요. 이게 그냥 파이버드보다 무장합체 했을 때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무장합체 이제 흉부라든가 머리가 더 커지기도 하니까 비율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골반 쪽은 심플하게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드 스커트, 전면부 아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면에 너무 수상해 보이는 게 있네요. 펼쳐보면 누가 봐도 나중에 조인트로 끼세요. 무언가를 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플레인 브레스터에는 이걸 끼우는 곳이 없었던 걸로 보아. 그레이트 때 쓰는 거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허벅지, 각진 모습이 아주 보기 좋은 허벅지입니다. 패널 라인도 깊게 파여 있고요. 그리고 옆 라인도 이쁘고 옆에서 봤을 때 허벅지 뒤쪽도 이렇게 안쪽으로 푹 파여 있는 느낌이 보기가 좋고요. 가만 보면은 외장으로 관절을 가려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허벅지를 돌리면은 관절 부분이 드러나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 나머지 한꺼번에 좀 봤을 때 다리 비율이 좀 두툼한데? 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게 사실상 그레이트를 상정을 한 프로포션이다 보니까 그레이트 때는 이렇게 좀 두툼해야 이 거대한 상체를 또 밸런스를 잡아주겠죠. 근데 두툼하다는 느낌만 들 뿐이지 무지막지 어색한데 그런 생각은 안 들죠? 이 상태에서도. 근데 그 와중에 무장합체를 해서 플레인 브레스터가 장착이 되면은 이게 또 밸런스가 더 맞아 보이겠죠. 그때 되면은. 그리고 무릎 외장 부분도 금색이잖아요. 역시나 도색 파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버드 땐 필요 없을 것 같은 구멍이 있는 걸로 보아 역시나 그레이트 때 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리 바깥쪽으로는 패널 라인도 조금씩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접혀져 있는 날개 부분도 가만 보면 날개 패널 라인들이 쭉쭉쭉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안쪽도 들어가 있고요. 좋고요. 그리고 종아리 내부에 있는 작은 날개 부분도 역시나 패널 라인 잘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아리 쪽에는 랜딩 기어가 수납되어 있구나 라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다리 옆에서 봤을 때는 이 정강이 라인 자체도 각진 모습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발 같은 경우도 층져 있는 것 같은 이런 형태, 발등에도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그레이트 때 쓰겠구나 라는 것도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발 보면은 앞뒤로 꽤 넓은데 발바닥을 보면은 다 스러스터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발꿈치 쪽은 깊이가 되게 깊은데 이것도 그레이트 때 쓰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가동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목부터 볼 텐데 일단 주변에 걸리는 거 없죠? 편하게 돌아가 줍니다. 볼 조인트로 되어 있고요. 이 더합체 특징 중 하나가 목을 살짝 빼주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쵸? 방금보다 훨씬 많이 올라와 있죠. 살짝 빼주면 고개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것도 유리하지만은 아무래도 용자 특유의 구도, 이 로우 앵글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게 목이 이 상태에서 푹 들어가면 턱이 가려지잖아요. 턱 라인이 완전 가려지니까 고개를 좀 빼서 이렇게 턱 라인 좀 유지하면서 로우 앵글에 훨씬 보기 좋게, 특히나 이렇게 고개 밑으로 숙여서 밑을 내려다보는데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무장합체를 했을 때도 이렇게 목을 넣는 것보다는 빼주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을 겁니다. 아무래도 가슴에 추가 파츠가 달리는 거다 보니까 가슴이 두꺼울 거란 말이죠. 목을 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어깨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흉부 외장을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흉부 외장이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가동을 해주기 때문에 어깨 관절이 튀어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더 유리하죠. 이렇게 어깨를 앞으로 빼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도 팔 옆으로 드는데도 큰 문제 없이 편하게 들어 올리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팔 앞으로 들고 내리는 부분도 역시나 축으로 해서 크게 완전히 돌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팔 회전부 당연히 들어가 있고 팔꿈치는 이중 관절을 통해서 아주 크게 굽혀지는 팔꿈치 가지고 있습니다. 손목은 볼 조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씩 이렇게 안으로 꺾어주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 변형손, 그러니까 가동손을 썼을 때는 손목 사이에 여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회전만 가능합니다. 직접 보면 이런 느낌, 여유 공간이 거의 없죠. 그리고 손목 주변에 이 외장 자체를 돌리는 관절도 들어있는데
라쳇은 아니고 돌기가 있어서 약간 클릭식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제 변형하거나 할 때 요거를 또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너무 뻑뻑해서 안쪽이 파손되진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작은 나사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가지고 내부 가공을 좀 하고, 그러니까 각져 있는 이 돌기들을 이렇게 사포 같은 걸로 다듬어서 재조립하는 것도 방법이겠더라고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어깨나 팔꿈치 쪽에는 따로 라쳇 관절을 쓰고 있진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파이버드 상태에서는 특별히 무거운 걸 들거나 아니면 그레이트 합체했을 때도 이 어깨나 팔 쪽이 지탱할 건 없잖아요. 대신에 하체 쪽으로 갑니다. 하체 쪽에 전체 다 라쳇이거든요.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그레이트 합체하고 나면 이 하체가 모든 걸 견뎌야 하기 때문이겠죠. 일단 허리 부분은 이 변형이나 합체 구조상 허리 회전이 있기가 힘든 구조기도 하죠. 이 골반 아래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몸통 앞쪽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야 되니까요. 일단 고관절, 스커트 부분은 이 옆쪽도 앞쪽도 아주 크게 움직이게끔 되어 있고요. 옆으로 드는 부분 아주 튼튼한 라쳇이 버텨줍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막 떨어지거나 그러질 않아요. 앞으로 드는 부분도 90도까지 정확히 딱 움직여줍니다. 막 흔들어도 털어도 막 떨어지지 않네요. 역시 허벅지 회전하는 부분 역시 라쳇 튼튼하게 편하게 돌아가 주고요. 무릎 역시 이중관절로 라쳇 단단합니다. 이렇게 크게 굽혀지는 90도 이상 굽혀지는 무릎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이사항 중 하나가 변형 구조 때문에 무릎이 회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90도 정도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변형할 때 허벅지 바깥쪽으로 돌리고 이 무릎을 이렇게 세우거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꺾이는 거죠. 이 외장이 가동을 하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는 큼지막하게 이렇게 또 안쪽으로 꺾여줍니다. 접지 않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발목 전체가 이렇게 막 뒤로 뻗고 앞으로 굽혀지는 게 아니라 이 빨간색 부분만 이렇게 라쳇을 통해서 발목을 쭉 펼 수 있고요. 굽혀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기도 의외로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가능합니다. 살짝 상체가 뒤로 넘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앞에서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한 형태로 완성이 되죠. 그렇게 해서 멋들어지게 세워봤습니다. 목도 좀 빼서 해봤고 다리도 적당히 벌려주고 팔각도 만들어주고 이 상태에서도 충분히 멋지거든요. 되게 멋집니다. 진짜. 저는 무장합체 이전에 그냥 파이버들을 어릴 때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이 되게 솔직히 좀 벅차요. 감동적이기까지 하고요. 진짜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이런 파이버들을 내가 보긴 보는구나. 이게 이런 감동까지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예. 먼저 할 포즈 당연히 체인지 파이버드 변형 19 포즈 바로 취해봤고요. 그리고 포즈 취하면서 보면은 이 백팩의 날개 부분이 또 가동을 해줍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스러스터 디테일도 있죠. 요런 부분도 아주 좋죠. 그리고 다이나버스터! 팔에 있는 다이나버스터를 앞으로 펼치고 사용하는 무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플레어 미사일은 무릎을 다시 접고 여기 돌기가 있습니다. 손톱거리가 있어서 이렇게 쫙 당겨주면 이렇게 플레어 미사일 전개 완료! 그렇게 다리에 미사일 전개하고 플레어 미사일! 다음은 플레임 브레스터! 무장 합체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플레임 브레스터가 날아와서 다시 봐도 멋있고요. 파이버드 주변에서 상승! 그대로 내려오면서 장착인데 여기서 조금 조작을 해줘야겠죠, 이제부터. 결합에 앞서서 일단은 플레임 캐논 뒤쪽으로 좀 펼쳐준 상태에서요. 이제 프레임 안쪽, 어깨 라인을 맞춰줄 프레임을 한 클릭 가동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들어줄게요. 이제 이 상태에서 머리 앞쪽도 좀 들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이제 양옆으로 사각형 조인트가 2개 있는데요. 파이버드 흉부 안쪽에도 역시 그게 끼워질 수 있는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부터 맞춰줍니다. 안쪽에 조인트 잘 보면서 위치 맞춰서 끼워 놓고요. 끼워 놓은 상태에서 이 프레임 쪽은 잘 잡아주고 앞쪽을 밑으로 내려줄게요. 근데 내리면서 이 골반 끝부분 착 하고 걸릴 수 있게 완전히 밀착될 수 있게 해주고 다시 위로 옵니다. 플레임 캐논 부분을 완전히 뒤로 넘겨서 백팩과 라인을 맞춰주고요. 뒤에 있던 머리 빼서 파이버드의 머리 날개를 접어주고 파이버드 뒤통수에 있는 구멍으로 무장합체 헤드의 조인트를 맞춰서 뒤통수를 잘 끼워줄 겁니다. 잘 끼워주고 잘 맞았으면 머리를 덮어주면 그리고 마무리로 어깨를 양옆으로 펼쳐주면 폼업!
무장합체 파이버드 완성! 자, 그렇게 무장합체 파이버드 완성! 아, 감동적이다. 아니, 정말 뭐랄까, 이 적당한 덩치, 아주 좋은 프로포션, 되게 근육질 같은 이런 느낌, 전체적으로 역시 보기가 좋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뭔가 다리가 좀 두꺼워 보이는데 라는 느낌은 이제 흉도랑 머리가 커지면서, 그리고 손 사이즈도 아주 적절한 그런 프로포션을 갖게 됐고요. 전체적으로 밸런스 잘 잡혔고, 뒷모습도 플레임 캐논 아주 멋들어지게 이쁘게 잘 라인 맞춰서 적당히 뒤로 넘어가 있고 좋은데요. 그리고 이 상태면은 뿔까지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요? 25.5cm 정도 되네요. 딱 이 위에 있는 뿔까지가.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뭐 이미 구성 볼 때 머리는 따로 봤어가지고 충분히 멋지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이렇게 다 가슴까지 한꺼번에 봤을 때 그 분위기는 또 달라집니다. 굉장히 멋진 모습이고요. 옆에서 보더라도 옆모습도 굉장히 멋있고요. 아주 보기 좋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목 관절 넣고 빼고 하는 거 있죠. 이 상태가 지금 빼놓은 상태인데 넣으면 되게 좀 목 주변이 답답해 보인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을 뽑아주게 되면은 공간이 생기면서 좀 더 목 주변이 여유롭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살짝 이렇게 로우 앵글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렇게 목이 빠져 있는 게 얼굴이 좀 잘 보이죠. 이 상태에서 넣으면 완전히 가려지니까요. 흉부 같은 경우도 아까 뭐 플레임 브레스터 때 봤지만은 이렇게 완전히 깔끔한 모습 제대로 봐야죠. 이 상태에서 가동을 위해서 이 플레임 브레스터의 날개는 이렇게 안으로 접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쪽씩 따로따로 움직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접으면은 딱 이런 느낌. 팔이 앞으로 들어지는 데 있어서 크게 걸리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색의 색감이나 뭐 붉은색의 라인 다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허리 라인도 보면은 이 기본적인 파이버드에서 잘록한 허리 라인에 맞춰서 굴곡이 들어가 있다는 거, 각이 움푹 들어가 있다는 게 포인트죠. 그리고 이제 플레임 브레스터의 기수는 스커트가 됐죠. 이 부분 역시 사이드 스커트처럼 해서 살짝 이렇게 옆을 감싸듯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 전면부 스커트 부분도 보면은 이렇게 가동합니다. 양옆 다 가동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 스커트 추가적으로 가동시켜 보면 다리 움직이는데도 큰 문제 없겠구나 라는 게 느껴지기도 하죠. 사실상 이 부분만 바뀐 거라 이렇게 윗부분이나 프레임이 덮고 있는 이 어깨 주변, 그리고 등 쪽으로 가서 깔끔하게 지금 라인이 맞춰진 이 플레임 캐논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바뀐 거지, 뭐 나머지 팔이나 다리 쪽이 바뀐 건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액션을 보도록 할까요? 먼저 플레임 캐논 볼 건데 일단 앞으로 가동을 시켜봅니다. 물에 살짝 걸리는 것 같은데 할 때 이렇게 옆으로 돌려주면은 편하게 이렇게 앞으로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좀 짧지 않아? 하면은 이렇게 슬라이드로 연장을 시켜주면 좋습니다. 그렇게 플레임 캐논 액션 취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세를 좀 낮추고 이렇게 플레임 캐논 발사하고 있는 모습, 요런 느낌도 꽤 멋지죠. 역시 그 뭐랄까, 용자 시리즈는 로우 앵글, 밑에서 바라봤을 때 멋져야 한다, 그 느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전신의 화기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풀 블래스트 만들어봤습니다. 다리에 플레어 미사일, 팔에 다이나버스터, 어깨에 플레임 캐논까지 한꺼번에 전탄 발사 같은 느낌으로 하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 다른 액션 용손도 써봤습니다. 드라이어스! 이놈 뜻대로 두진 않겠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의 포즈 이렇게 취해봤는데요. 꽤나 멋지죠? 다음은 플레임 소드 꺼내보도록 할까요? 뒤쪽 날개를 위로 슬라이드! 짜잔! 일단 무장손을 가지고 와서 플레임 소드를 껴볼 건데요. 그 전에 가동손에 먼저 슬쩍 손잡이 껴보도록 할게요. 가동손에 보면은 여기 돌기가 하나 있습니다. 돌기를 손잡이에 있는 구멍에 맞춰서 껴주세요. 이렇게 하면 흔들리는 거 없이 편하게 가동손에도 쥘 수가 있고요. 이 무장손에 쥘 때는 두 가지 타입으로 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잡이를 세로로 그대로 엄지손가락에 맞춰서 그대로 쭉 들어가주면 간편하게 손에 쥐는 게 가능한데, 아니 근데 핵심 포즈 중 하나가 이걸 손잡이 가로로 잡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때는 이 손을 잘 보면 이 손바닥 쪽으로도 약간 파여 있는 게 보입니다. 이거에 맞춰서 손잡이를 가로로 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에게 검을 내보이는 것 같은 형태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완성되는 포즈, 플레임 소드! 그리고 뽑아둔 플레임 소드를 적에게 향하는 포즈,
이렇게도 한번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용자건법 비슷하게 또 구도를 잡아보면은 이렇게 살짝 더 손목을 꺾어서 좀 더 칼날이 잘 보이게끔 살짝 각도를 틀어주면은 더 좋죠. 요런 느낌으로. 다음은 플레임 소드 자지업! 검을 내리고 그대로 앞으로 돌진! 그대로 적을 베고 지나간 피니쉬 포즈까지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어깨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포즈가 나오게끔 해봤더니 꽤 깔끔하게 나오네요 또. 그리고 검을 집어넣고 하는 피니쉬 포즈! 짠! 뒤에는 이제 막 불꽃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마지막은 파이어 제트로 변형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보도록 하죠. 일단 요 분리하는 과정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머리부터 먼저 분리를 해야 합니다. 턱을 잡고 들어 올린 뒤에 얼굴을 잘 잡고 뒤통수 살살 빼줍니다. 이게 얼굴을 이렇게 잡아주는 이유가 그냥 하면은 이게 목이 같이 돌면서 이게 뒤통수가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손가락으로 살포시 잡은 상태에서 돌아가지만 않게 해줘도 쏙 빠져요. 그리고 플레임 캐논 들어 올린 상태에서 플레임 브레스터의 아래쪽 기수 먼저 살짝 힘을 주면 톡 빠지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 위로 들어 올려주면 잘 빠지겠죠? 쏙 빠집니다. 그리고 귀, 날개 부분 다시 올려주고, 다음은 우리 불새형 빼내야 되잖아요. 이거 손톱 꺼는 것도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거야 할 수 있는데, 바로 위에 이 하얀색 돌기 있죠? 이 하얀색 돌기를 손톱으로 걸고 뒤로 당겨주면 짠! 보셨나요? 불새형 사출됩니다. 다시 보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돌기를 잡고 뒤로 당기면 짠!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밀어줘요. 가만 보면 이렇게 돌기 하나가 앞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무장합체에서 다시 분리를 완료한 상태가 됩니다. 플레임 브레스터야 다시 처음처럼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또 재밌는 게 보입니다. 어라? 하다 보니까? 만지다 보니까? 뭐지? 분리가 됩니다. 프레임이 빠져요. 그렇다는 건 이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레이트용 플레임 소드 아니겠어요? 딱 봐도 보이는구만 이러면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플레임 브레스터 원래 상태로 돌려줬고요. 플레임 소드도 다시 검 나름 빼고 손잡이 접어서 다시 수납을 해줄게요. 이렇게 수납. 오케이. 파이버드의 목도 다시 안쪽으로 살짝 밀어 넣어 놓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변형해 보도록 합시다. 가슴 외장을 가운데로 모아주고 흉부를 슬라이드로 내려줍니다. 이때 조심할 게 좌우로 벌어진 이 흉부 금색 부분, 이 끝부분이 이 파란색 고관 파츠에 눌리지 않게 이 위에서부터 누르면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얘를 밀어버리기 때문에 찍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아놓고 앞쪽을 잡고 슬라이드 해주는 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좌우로 쏙 들어가죠. 그리고 손, 당연히 이제 변형손으로 다시 바꿔줘야겠죠. 다시 변형손으로 돌아옵니다. 이 상태에서 주먹을 쥘 때 엄지손가락은 안쪽으로 말아놓고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팔 외장 안쪽을 열고 주먹을 수납.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주먹을 쥐고 외장 열고 수납하고 닫고. 그리고 팔은 전체적으로 90도 꺾어줍니다. 다이나버스터가 바깥으로 가게 해요. 이 상태에서 어깨 외장을 잠시 들어 놓고 이 상태에서 팔꿈치 부분을 슬라이드로 안쪽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위쪽이랑 외장이 딱 맞붙게 해주면 됩니다. 반대쪽 마찬가지. 짜잔. 그리고 팔을 들어 올려서 뒤로 돌리고 어깨를 가동시킵니다. 관절을 펼쳤으면은 관절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 이거를 바깥쪽으로 슬라이드. 이렇게 슬라이드. 끝까지 해주면 됩니다. 끝 라인 딱 맞게 여기. 그리고 다이나버스터를 들어 올리고 손목 회전 하나 있었잖아요. 그 손목 회전하는 거를 안쪽으로 돌리고 다이나버스터를 접습니다. 2클릭 정도 돌려주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돌리는 부분 뻑뻑할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돌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깨를 위로 접어주는 거죠. 어깨 외장을. 그리고는 몸통 앞쪽으로 가져와서 모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훤히 드러난 옆구리 가면은 이렇게 날개 사이에 파란색 외장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를 옆으로 펼쳐줄게요. 이게 가슴 부분이 벌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열리지 말라고 락을 걸고 있었고요. 이 파츠를 열고 밑으로 내리면 앞부분에 잘록한 허리가 사라졌어요. 이 상태에서 접혀져 있던 날개 앞으로 펼쳐주면 되고요. 이렇게 양쪽 다 펼치고 이 뒤쪽에 하나 더 접혀있는 날개가 있거든요. 이것도 펴서 뚫려있는 부분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펼쳐둔 무릎은 접고 펼친 날개를 밖으로 가동시킨 다음 안전하게 사이드 스커트도 좀 옆으로 들어 놓읍시다. 이렇게 하고 다리를 벌리는 거죠. 이제 완전 가운데로 모았을 때 기준으로 하나, 둘, 세 클릭 정도?
그 다음 허벅지를 바깥쪽으로 90도 돌려줍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90도 안으로 다시 돌려주죠. 그 다음 접혀져 있던 날개도 이렇게 안쪽 거 완전히 올려주고 바깥쪽 거 90도 올려주고 발목도 이렇게 위 일자로 딱 만들어주고 발바닥은 접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3클릭 정도 움직여주고 허벅지 돌리고 무릎 돌리고 날개 접혀져 있던 거 다 펼치고 발 접고 발 일직선 만들어주고 자, 이 상태에서 몸통 앞부분 어깨 쪽 잘 잡고 락을 풀면서 밑으로 돌려주고요. 이제 무릎 관절을 안쪽으로 한 클릭 꺾어주면 방금 내려온 이 어깨 쪽과 이제 락이 걸릴 준비가 끝난 거거든요. 이때 이제 고관절을 한번 가동시키면서 한 클릭 가동시키면서 안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자, 완전히 밀착을 시켜주고 반대쪽도 역시 이렇게 무릎 움직여 놓고 지금 여기 고관절은 3클릭이었잖아요. 안쪽으로 한 클릭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고 이렇게 쑥 넣어주고 고정하고 그리고 스커트 내린 다음 날개도 내려서 라인 맞춰주고요. 그리고 다시 가슴 쪽으로 오면은 뭔가 외장이 접혀져 있습니다. 작은 외장을 먼저 이렇게 펼치고 그 다음 큰 외장을 펼쳐주고 반대쪽 마찬가지 이렇게 외장 펼치면서 딱 이렇게 외장 다 펼치고 빨간 색깔만 펼쳐서 머리를 돌려서 집어넣어주고 위쪽 외장 수평 잘 맞았으면 커버 덮어줍니다. 그 다음 접혀져 있던 기수 들어 올리면서 딱 소리 나게 넣어주면 카나드 펼치고 완성! 파이어 제트! 일단 바닥에 내려놔야 되니까 랜딩 기어 잠깐 펼칩시다. 뒤쪽 랜딩 기어는 이렇게 좌우로 펼치면 랜딩 기어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 좌우 펼치고 랜딩 기어 내리고 앞쪽은 이렇게 뒤쪽으로 펼치고 내리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크고 멋진 파이어 제트 완성이 됐습니다. 와우, 진짜 크고 라인 이쁘고 외형이 너무 이쁘거든요. 이거 지금 이게 파이어 제트지, 그치? 거기다가 랜딩 기어들 소리 들리죠? 바퀴 다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 기수 부분도 큰 파란색은 파츠 분할이고요. 캐노피 앞쪽은 이렇게 위로 슬라이드해서 열어줄 수 있고 뒤쪽은 그냥 그대로 바로 열어주면 됩니다. 그대로 열어주면은 안쪽에 파일럿 시트가 복좌석으로 되어 있는 게 제대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와우! 근데 이러면은 잠깐만, 우리 불세형 못 태우나? 할 수 있죠? 아우, 걱정 필요 없습니다. 시트를 이렇게 빼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떼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아까 파츠 홀더에서 봤던 조인트가 그렇습니다. 그대로 불세형 그 자리에 그대로 태워주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캐노피 다시 덮어주고 이렇게 덮어주면 이거 내가 어릴 적에 왕구에서 봤던 그 모습이야 할 수 있는 우리 불세형 탑승이 됐고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조인트에 껴놨잖아요 지금. 어우, 좋다. 그리고 파츠 홀더 가져와가지고 동일하게 불세형 태웠듯이 요 시트도 이렇게 껴놓을 수 있어요. 간단하죠? 그대로 다시 이어보면은 이제 파이어제트 기수의 옆모습도 굉장히 두툼하면서도 라인 되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곡선 굉장히 좋죠. 그러면서도 이 카나드 부분이나 이런 데도 날개 부분들의 디테일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인테이크 부분 메탈릭 골드 도색 잘 되어 있고요. 그 옆쪽으로도 역시 무장 디테일 좌우로 다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윗라인도 되게 이쁘죠? 깔끔하게 색분할도 좋고요. 그리고 중간에 빨간 색깔 포인트부터 파이버드의 흉부 안쪽이라든가 뒤에 다이나 버스터 접혀있는 거라든가 뒤쪽 다리 부분 이제 날개 펼쳐져 있는 부분들 아주 이쁘죠? 참고로 날개의 빨간색은 다 도색 처리된 파츠입니다. 그래서 뒤쪽도 옆모습 보면 랜딩 기어 잘 내려와 있고요. 이 제트기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옆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라인 아주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뒷모습 짜잔! 부스터들이 다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사이즈, 적당한 두께 아주 보기가 좋고요. 그리고 아래쪽도 한번 볼까요? 아래쪽 짠! 아래쪽 역시 이 바닥 쪽 앞쪽은 되게 라인이 이쁘게 잘 되어 있어요. 깔끔합니다. 와우! 그리고 예전 완구 기믹 중 하나죠. 작중에도 한두 번 정도 나왔던가로 기억을 하는데 이 플레임 브레스터를 이 파이어 제트에 도킹하는 게 가능합니다. 원래라면은 이런 날개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고정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거 없이 이 머리 있는 프레임 있죠. 이 뒷부분에 가장 끝에 있는 돌기 2개, 이게 이 뒤에 있는 빨간 색깔 파츠 지금 슬라이드 하는데 하나 보이죠? 여기에 슬라이드로 껴줍니다. 쫙 껴줍니다. 쑥 들어가거든요.
넣어주면 플레임 브레스터 도킹까지 완료. 아우 좋습니다. 다음은 다시 파이버드로 변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레이트는 어떻게 합체하는 거지? 신경 쓰이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냥 만져보니까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일단 원래 시퀀스대로 이 기수 뒤로 접었고요, 날개 뒤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몸통을 들어 올리기 전에 이 상체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머리가 있는 부분 있죠, 이게 뒤쪽으로 슬라이드합니다. 이렇게. 심지어 그냥 슬라이드하는 게 아닙니다. 살짝 사선으로 돼요. 가만 보면, 움직여보면 이렇게 뒤로 슬라이드 하면서 하나가 더 슬라이드 하는데 이렇게 뒤로 아예 가버려요. 오! 그리고 이 들어 올려야 하는 이 흉부도 있죠. 가만 보면 이 하얀색 부분이 슬라이드 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계단 접듯이 한 계단 접을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들어 올리면 방금 뒤로 간 이 흉부랑 라인이 딱 맞아요. 그리고 팔은 펴서 밑으로 돌려서 다시 접어주면 여기도 라인 딱 맞고요. 좋네요. 예.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앞쪽 스커트 잠깐 들고요. 고관절이 짠! 앞으로 슬라이드 합니다. 그냥 이렇게 골반 기준으로 몸통 자체가 뒤로 그냥 가버려요. 그 다음 이제 고관에 있었던 조인트 같은 거 세우면, 이러면 파이버드 합체 준비 끝 같거든요? 그리고 뭐 아까 흉부 변형하다 만 거 이거 변형해주고, 허리도 다시 이거 뒤로 락 걸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허리 이쪽 변형하다 만 거 이제 락 걸고 다 하고, 이제 고관절 슬라이드 했고, 무릎 펴고 발도 이렇게 뻗어주고, 발목도 뒤로 슬라이드 하는구나. 이렇게겠네. 아하,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레이트 합체 준비 끝 같거든요. 아예 몸통도 뒤로 가는구나. 이제 골반만 이렇게 슬라이드 하는 걸로 끝일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네요. 생각보다 많은 과정이 들어가 있군요. 와우.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더 합체 파이버드 리뷰를 해봤습니다.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파이버드다 보니까 또 이제 굉장히 좀 벅차더라고요. 가슴이 막 설레요. 특히나 마지막에 이제 그레이트로 만들기 위한 그 기본 형태를 한번 만들어 봤잖아요. 이야,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막 이제 좀 막 상상의 나래가 또 펼쳐지면서 정말 잘 만들어졌긴 했구나 이게. 와, 이제 고민한 흔적들이 엄청 보이는데, 자, 앞으로 그랑버드 또 기대가 엄청 되거든요. 기대가 안 된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이거는. 진짜 빨리 그레이트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단지 한 가지 조심할 건 아까 손목 회전하는 부분 있죠? 외장 자체가 돌아가던 부분, 이 부분이 좀 타이트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뭐 나사로 풀러서 안쪽에 돌기를 좀 갈아준다거나 이런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혹시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제가 뭐 쇼츠로라도 올릴 수 있으면은 한번 올려보는 걸로 해볼게요. 일단 외형이라던가 뭐 가동 부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얘가 이제 그레이트로 합체할 앤데 그냥 기본만으로도 이 정도면은 또 가지고 노는 보람이 있는 그런 더 합체가 아닐까 싶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